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오늘은 7번째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짧은 분량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생을 갖고 살아온 상식을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580년 전에 훈민정음을 만드셨을 때 언어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음절 모아쓰기를 확립하셨고요. 게다가 A, B, C, D, E, F, G 자음과 모음을 마구마구 섞어놓은 로마자 알파벳과 달리 세종대왕께서는 자음과 모음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만드셨고 하여튼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자음과 모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 지식이 참으로 귀하고 값지지만 때로는 편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소리들이다. 두 번째, 오로지 모음만이 음절의 가운데 소리, 즉 중성이 되어 음절을 만든다. 이런 건데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그 편견을 넘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간 언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지난번 올린 인지심량 영상에서 제가 범주 지각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말소리의 공명도가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쭉 펼쳐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명도가 높은 지점에서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소리는 다 모음이라고 하자, 이 아래에 있는 소리는 전부 다 자음이라고 하자, 이게 범주 지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자음으로 묶어놓은 소리들도 그 안에 공명도 순서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공명도가 엄청 높은 자음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소리가 N소리, L소리, M소리인데요. 얘네들은 공명도가 높아서 마치 모음처럼 음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명도가 높아서 음절을 만드는 거라면 얘들도 그냥 모음으로 치면 안 될까요? 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얘들을 그냥 모음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분포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분포가 제한적이란 말은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 상황에서만 모음처럼 음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N소리, L소리, M소리 얘네를 그냥 모음이라고는 도저히 못 부르겠고 그래서 성절 자음, 영어로는 syllabic consonant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언제 모음 없이 음절을 만드는 성절 자음으로 쓰일까요? 네,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첫 소리 자음이 있고 강세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거 규칙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예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syllabic n입니다. 이게 성절 자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원포인트 레슨 할 때 그 레슨입니다. lesson, listen, fasten. 그 다음에 rise, rose, reason 할 때 과거 분사형 reason, dozen, even, seven, open, taken, garden, ridden, sudden, button, written, cotton, skeleton. 지금 이 단어들에 우리말식 음모음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lesson, listen, seven, open 이런 단어 들으면 어쩐지 음모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착시 현상처럼 한국인들 귀가 착각하는 거 일종의 착청 현상입니다. 음모음 없고요. 성절 자음 n을 음모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syllabic n이 만드는 음절 첫 소리가 드 소리, 트 소리면 이게 read은, sudden, button, written 이렇게 드, 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 드, 트 이 소리를 목구멍으로 삼켜서 written, sudden, button, written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목구멍으로 삼키는 소리를 성문 폐쇄음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일부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그냥 발음 연습 따라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저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leather, letter 여기서 드 소리, 트 소리를 부드럽게 르 발음으로 letter,
letter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학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영어학에서는 플래핑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플래핑 그거 꼭 거창하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영어 오래 배운 분들은 그냥 압니다. 우리 다 영어 오래 배웠잖아요. 10년 이상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압니다. 이거는 언어 감각이 막 뛰어난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언어 감각 보통이거나 혹은 보통보다 떨어지는 분들도 그냥 학교 오래 다니고 학원에서 또 영어 공부 배워보고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button, written 할 때 그 성문 폐쇄음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고요. 그냥 syllabic n만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syllabic L인데요.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먹는 빵이죠. bagel, handle, castle, hassle, battle, bottle, 그 다음에 말 등에 올리는 안장입니다. saddle, settle, 그 다음 사람 이름 Michael. 자, 그리고 syllabic M 소리는 훨씬 더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rhythm, bottom, nationalism, blossom, prism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해 보시면 syllabic R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인지심리학 영상에서 범주 지각 설명드리면서 물리적 세계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속성에 대해 우리 인간의 뇌가 선을 딱 그어서 얘는 모음, 얘는 자음, 또 선을 딱 그어서 이 선 아래는 전부 유성음, 이 선 위로는 전부 무성음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범주 지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절 자음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음과 모음의 범주를 나누는 경계선 근처에서 자음인데 모음처럼 행동하는 애매한 애들, 자음인데 마치 모음처럼 음절을 만들기도 하는 애매한 애들이 나온다는 거,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범주 지각 주제의 인지심리학 영상에서도 여러 다른 영역의 범주 지각 현상과 그리고 범주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들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과 악의 구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과 악 두 개의 범주를 구분하는 순간 중간에 애매한 상황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런 논쟁이 있는 건데요. 제가 앞으로 이런 전통적인 철학적 주제 역시 범주지각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인지심리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학문임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인지심리학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많은 교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